안녕하세요. 소프리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무엇인가에 집중 또는 집착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팽돌이 애착 인형은 이렇게 되었다고 하며 피카츄 애착 인형은 이렇게 되었다고도 합니다. 곰돌이 푸 인형은 이렇게 살이 쪽 빠졌다고도 하는데요. 텔레토비 나나는 껍데기만 남았다고 하네요. 조카에게 사준 강아지 인형은 5년 후에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도 합니다. 한 일본인은 도라에몽 인형이 이렇게 망가져서 결국 수리를 맡겼다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데요. 우선 이렇게 세척을 한 후 눈알부터 한 땀 한 땀 복원을 했다는데 이렇게 뽀송뽀송한 원래 모습 그대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어떤 분의 룸메이트 애착이불은 이렇게 너덜너덜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어떤 분은 에타에 익명으로 그만 집착하게 해줘, 날 이제 좀 놔주라는 글을 남겼는데 혹시나 너에게 연락이 왔을까 하고 하루에 수십 번씩 핸드폰을 확인해. 나만 너 연락 기다리는 거겠지. 너는 내가 무슨 말 하려는지 궁금하지도 않아 하잖아. 동성에게 이토록 집착한 적이 또 있을까? 이쯤 하면 내 이의 신청 좀 봐줘. 김땡땡 교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2021년 7월 20일 사진작가이자 항공기 마니아인 이안 심슨 씨는 영국 주둔 미 공군 기지에서 이륙하는 F-15E 사진을 찍다 불꽃이 심상치 않다고 생각했다는데요. 전투기가 북해 쪽으로 그냥 날아가는 것을 보고 조종사가 눈치채지 못했다 판단 후 구글링으로 기지 전화번호 찾아 말해줬다고 합니다. 기지는 조종사와 연락했고 다른 전투기를 보내 육안으로 이상 확인 후 귀환했는데 오른쪽 모터에 손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조종사는 심슨을 만나 레거시 모자와 그날 착용했던 점프수트와 패치를 선물해줬다고 하네요. 한 이과생은 여자친구 소원에게 반지를 선물하고 싶은데 호수를 몰라서 계산해 선물했다는데요. 본인도 자기 호수 몰랐는데 딱 맞아서 놀랐다고 합니다. 한 게임패드 수집가는 이렇게 많은 게임패드를 모았다고도 하며 한 겨울왕국 덕후는 자리가 이렇게 널널한데도 굳이 L4번 좌석을 예매했다고도 하며 한 필기구 집착남은 이렇게 많은 필기구를 모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정말 다양한 필기구들을 차곡차곡 모아놓았다고 합니다. 한국인 기자 출신 해관보호 전문가는 화상 인터뷰 중 뒤에 돌 하르방을 모은 모습을 보여줘 오해를 받았다고도 합니다. 축구에 관련한 수집가로 유명하신 분은 바로 이재형 이사인데 그가 사는 아파트 거실과 벽면은 각종 축구 관련 물품과 기념품들로 가득 차있고 심지어 안정환이 넣은 골든볼까지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 여성분은 어머니의 집착이 쩐다며 이렇게 부재중 전화 목록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엄마가 글쓴이를 과보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연락이 안 되면 진짜 받을 때까지 한다고 합니다. 전 여친에게 집착한 남자 역시 유명한데요. 2012년 어제 헤어진 여자친구 대화명 좀 해석해주세요 라는 글이 네이트판에 올라왔는데 오늘 네이트온을 접속해보니 전 여친 대화명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며 해석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강남스타일이 데이트를 치던 시절이었는데요. 낮에는 따사로운 인간적인 여자, 커피 한 잔에 여유를 하는 품격 있는 여자로 해석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엔 이렇게 레전드가 된 집착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존 힌클리 주니어입니다. 집착이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며 스토커가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미국의 존 힌클리 주니어라는 미친놈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헐리우드 톱스타였던 조디 포스터를 너무나도 좋아해 집착했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조디 포스터가 나온 택시 드라이버 영화를 15번 이상 봤다고 하는데 영화 내에서 10대 매춘부 역할을 맡았던 조디 포스터에게 완전히 반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 출연할 당시 조디 포스터의 나이는 14살에 불과했었다고 합니다. 조디 포스터는 62년생이고 영화는 76년에 개봉했으며 존 힌클리는 55년생이라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20대의 남자가 10대 중반도 안 된 소녀 배우에게 어마어마하게 집착을 했는데 그는 조디 포스터에게 미친듯이 편지를 보냈지만 그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아 좌절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조디의 눈앞에서 자살을 하거나 여객기를 납치하거나 하는 계획 등을 세우기도 했는데 그가 조디 포스터의 관심에 들기 위해 했던 행동은 바로 레이건 대통령 암살이었는데요. 미국 대통령 암살은 진짜 역사에 길이 남는 대사건이니 조디에게서 잊혀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결국 1981년 어느 날 레이건 부부가 모금 행사 격려차 방문 중이던 워싱턴의 힐튼 호텔에 잠입하여 도널드 레이건이 연설을 마치고 호텔을 나오면서 길거리의 시민들에게 인사하는 틈을 타 1초 동안 6발의 총을 쐈다고 합니다. 6발 중 5발은 경호원, 경찰, 수행비서 등에게 날아갔고 한 발은 레이건의 왼쪽 팔을 통과해 갈비뼈까지 관통하는 큰 부상을 입혔는데요. 레이건은 그 어마어마한 고통에 자기 갈비
갈비뼈가 다 부러진 줄 알았다고 했다고도 합니다. 다행히 주변 수행 비서들이 재빨리 근처 병원으로 옮긴 덕에 생명에 이상은 없었는데요. 힝클리는 당연히 현장에서 체포되었는데 부자였던 힝클리의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변호인단을 꾸려 정신 이상에 의한 무죄 판결을 받았고 감옥 대신 3년 이상 정신병원에 감금되어 강제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건 힝클리가 조디 포스터에게 보낸 수많은 편지 중 좀 유명한 편지인데 언젠가 너랑 내가 백악관에 같이 살게 되고 멍청이들은 우리를 부러워할 거야. 그때까지 처녀로 남아있어야 해. 근데 너 처녀 맞지? 라는 내용이었다고 하네요. 결국 사건을 일으킨 지 36년 만인 2016년에 그는 보호관찰 처분 상태로 석방되는데요. 조디 포스터는 이 사건에 굉장히 강렬한 불쾌감을 표현했고 인터뷰 도중 힝클리의 이름을 듣자마자 포스터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린 적도 있었다고 하네요. 힝클리는 출소 후에 가수로 활동 중이라고 하는데 2022년 ABC와의 인터뷰를 통해 과거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후회하고 사죄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다음은 제임스빌 동물농장 사건입니다. 동물에 집착하여 자신의 처지에 상관없이 동물들을 많이 키우는 사람들을 애니멀 호더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애니멀 호더들이 있고 많은 매체를 통해 소개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임스빌 농장 주인 테리 톰슨은 스케일이 완전히 달랐던 애니멀 호더였는데요. 그는 2004년부터 11차례나 동물 학대 혐의로 고발을 당했지만 증거 불충분 등으로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아서 계속 동물 농장을 운영하였는데 허가받지 않은 기관총을 소지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상당한 빚을 지고 있었기에 출소한 지 3주 후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자살하기 직전 자신이 키우던 맹수들 56마리 중 50마리를 농장 밖으로 풀어버렸다고 하는데요. 벵골 호랑이 18마리에 아메리카 곰 6마리, 회색곰 2마리에 늑대 2마리, 개코 원숭이 1마리와 퓨마 3마리, 사자 17마리 등이 갑자기 풀려나 오하이오주를 돌아다닌 초유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하이오 주정부는 맹수들의 크기가 너무 크고 야생성이 너무 강할 뿐만 아니라 마리수가 너무 많아 일일이 마취총으로 제압하다간 더욱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결국 사살 명령을 내렸다는데요. 탈출한 맹수 중 49마리는 전부 다 사살당했으며 사살되지 않은 마카크 원숭이 1마리는 후에 다른 맹수에게 사냥당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네요. 집착이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는데요. 다음은 급동에 집착했던 일본인 나카니시 씨입니다. 2014년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던 그는 여느 때처럼 친구 집에 가려고 집을 나섰다고 하는데요. 집에서 나온 지 10분쯤 지났을 무렵 급동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급한 발걸음으로 화장실을 찾아 다녔지만 결국 길 한복판에서 바지에 큰일을 저지르고 말았다는데요. 그는 순식간에 똥쟁이가 되어버렸고 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두려워서 급동에 집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배변 공포증에 시달리던 나카니시 씨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로 결심하고 연구를 시작했다는데요. 그 결과물이 바로 대변 알림인 디프리인데 디프리를 배에 붙이고 있으면 초음파 센서가 작동해 장을 관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똥이 몇 % 쌓여 있다는 알림도 뜨고 똥이 10분 안에 나올 것 같으면 연동된 스마트폰에 알림을 보낸다고 하는데요. 2015년 일본의 한 소셜 펀딩에서 그는 1억 원이 넘는 투자를 받는데 성공했다고도 하는데 그는 처음엔 본인을 위해 만들었지만 본인보다 이 제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들, 치매, 노인 등 대변 보기 힘드신 분들이 많이 필요로 했다고 합니다. 나카니시 씨는 디프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변비 환자들, 설사약을 먹인 환자들을 상대로 온갖 대변 실험을 했고 일본의 요양시설 3곳에 시험해본 결과는 놀라웠다는데요. 기존엔 간호사가 환자 대소변 상태를 자주 점검해야 했지만 스마트폰 하나로 대변 신호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업무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생리현상을 보여줘야 했던 환자들 역시 디프리 기계로 인해 수치스러운 감정이 사라지면서 병원 분위기도 한층 밝아졌다고 하네요. 집착이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케이스도 있는데 수집가의 전설로 꼽히는 분인 바로 전영필 수집가입니다. 그는 문화재에 집착하는 것으로 유명했었는데요.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으로 유출되는 서화, 도자기, 불상, 석조물, 서적 등을 수집해 이 땅에 남긴 인물입니다. 전영필 수집가의 호는 간송으로 성북동에 있는 간송미술관은 전영필이 설립한 한국 최초의 개인 박물관이기도 한데요. 일제강점기 때 어떻게든 우리 유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고 6.25 때는 북한군이 훈민정음 해례본 고려청자 등
국보급 문화재를 포장할 것을 명령해 강탈당할 위기를 맞았지만 일부러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다리를 부러뜨리면서까지 문화재들을 늦게 포장해 북한군들로부터 지켜냈다고 하네요. 문화재 대신에 위스키나 추나도를 주면서 경계심을 풀게 했다고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 문화재를 지킨 공을 인정받아 사후이지만 2014년에는 금관 문화 훈장을 수여받기도 했었는데요. 영상을 보는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긍정적인 집착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